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뭐든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취 중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요즘 사람들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죠. 책도 열심히 읽고요. 영어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따고 모든 일에 열심입니다. 하지만요.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성취 수준이 그냥 그럭저럭 하다든지 또는 뭐 성취가 별로 안 된다든지 이거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요. 일 중독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은요. 이 모든 열심히 하는 중독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요. 어떻게 해야 중독 상태를 벗어나서 제대로 된 성취를 얻을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일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일 중독, 영어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워커홀리즘인데요. 이 말은요. 197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웨인 오츠가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일에 대한 강박적 의존이 심해질수록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금단 현상 같은 거를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행위 중독이라고 보고 이 행위 중독의 한 형태가 워커홀릭이라고 본 거예요. 현대 사회가요. 시장 경쟁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일 중독자는 당연히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중독, 이 일 중독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잘해야 돼. 그리고 성취를 왕창 얻어서 남들에게 나를 증명해야 해.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요. 내가 왜 이걸 잘하고 싶은지,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가는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렇게 일 중독처럼 하는 공부 또는 다른 시도들, 이것은요. 제대로 된 성취를 얻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엄청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성취를 얻을 수 없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자들은요,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가혹한 비하, 그리고 모욕을 스스로에게 쏟아붓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성향이 일로도 이어지면요, 결국은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완벽주의의 성향이 성취지향적이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이런 성향이 회사에 헌신하고 나아가서는 가족에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의 일 중독 성향을 좋게 봐버리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실제로는 아주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항상 쓰는 용어죠. 본질에 좀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중독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갈망, 내성, 금단, 사회적 직업적 장애.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을 때 우리는 중독으로 보거든요. 알코올 중독을 예를 들면요. 갈망은 술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술을 구하기 위해서 가게에서 술을 훔친다든지 술 살 돈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등의 그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내성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시는 양을 늘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독된 것에 견디는 힘이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금단 현상이라는 것은 일정 양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갑자기 그걸 중단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들을 얘기하고요. 사회적 직업적 장애는 중독으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일 중독은 알코올 중독 같은 물질 중독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일 중독처럼 특정 행위에 중독이 되는 것 역시 중독으로 보는 경향이 요즘에 의학적으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행위 중독이라고 이것을 정의하는데요. 요즘 많이 걱정하는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이 행위 중독의 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은 같은 기전으로 밝혀진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뇌의 작동이라든지 원인이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 중독하고 건강하게 열성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의문이 도달하기 마련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정확하게 일 중독이 왜 행위 중독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과 동기에서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으로 일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목표 달성 자체가 동기가 되죠. 그런데 일 중독자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일에 매달린다든지 또는 해고,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조절 능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미루고 가족이나 친구하고 잘 어울릴 줄 알아요. 그런데 일 중독자는요, 강박 때문에 일에 끌려다니느라 쉬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점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죠. 네, 일단요, 본인이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인식해야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사소한 것까지 잘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꼭 해봐야 됩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주체성이 없이 이리저리 떠밀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술이나 일, 게임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회피하려는 동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중독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중독 상태에 여러분들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상황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체성을 키워나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가는 방법,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덜란드에 위트레흐트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의 행동과학자인 툰 타리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포브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인터뷰 내용에 보면요, 일 중독을 치료하는 과학적 방법은 아직 없다, 이렇게 단정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 중독으로 인한 최악의 경우를 면하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마음 챙김이라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 해법의 핵심으로 나왔죠.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중독에 빠진 자신의 상태를 좀 완화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텐션을 유지하되 리드미컬하게 하세요, 이런 걸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쉼을 해줘야 우리가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마음챙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거를 여러분들께 주로 적극적으로 권하죠. 독일에서 많이 하는 아우토겐 명상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몸을 구체적으로 연상하면서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몸을 스캐닝하는 방식의 명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영상에서 상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쉴 때 계속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쉬어주다가,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쉬어주다가, 이 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마음을 스스로가 잘 챙겨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목적을 명확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자기 목적화시키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주체적 의식에 의해서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컨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신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본래적 목적이 아니라 조금 피해 가려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이게 쉽지는 물론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적 인간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전략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힘을 빡 줬다가 그렇지 않은 부분은 힘을 좀 풀었다가 또 쉼을 가져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전략적 인간이 되는 방법으로 구상 기록 쓰는 것을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5분 전에 하셔도 충분해요. 뭘 한다? 나열을 편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메모를 해보시고, CSF 제가 엄청 강조하죠. 핵심 성공 요인. 그 일을 할 때 핵심 성공 요인 어디다 내가
강점을 둘지 이런 것들을 먼저 메모를 해서 머릿속에 팍 각인을 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미리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써보고 마지막에 이 일을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거둘 구체적 아웃풋을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사에 대응을 하시게 되면 전략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온몸에 힘을 줄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에만 텐션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힘을 좀 뺄 줄을 또 알고, 그리고 구체적인 아웃풋이 머릿속에 연상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몸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형 인간이 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휘둘리다 보면 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 일 중독이라는 상태는 결국은 나 자신 그리고 관계, 사실은 내가 이루어내는 성취 그 모두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만 결과가 나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죠. 이렇게 해서 어떤 타임에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 중독 걸리지 마시고요.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목적 정의를 하시고, 더군다나 CSF 같은 걸 생각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쉼과 자신의 마음 챙김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멋지게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